네, 자 또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시장 전문가를 만나 뵙는 순서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고문 오늘 수요일 코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을 봐야 되니까 기업 뭐 또 오르는 기업도 선택했겠죠 당연히.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고 싶은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삼성전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현재 MLCC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시장에서는 새롭게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LCC라고 한다면 전자제품의 전원의 안정화에 신호의 제어에 필요한 필수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애플 폴더블 폰 출하 전망이 크게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관련된 부품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함께 알아보시죠. 자 삼성전기 뭐 레포트 나온 거는 뭐 며칠 된 것 같고 MLCC 얘기는 뭐 반복적인 것 같고 AI 디바이스 AI가 이제 뭐 워낙 보편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아주 눈꽃만한 그 MLCC예요. 그 킬로그램당 뭐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수억인가 그렇게 억 단위예요. 자, 그 MLCC 삼성전기 뭐 잘 나가는 건 알겠고 주가도 지금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건지가 궁금한데 자 일단 삼성전기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일단 그 수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청하는 데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공급자 위주로 좀 강하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하고 그게 이제 내년까지 계속 그쪽 관련해 가지고 계속 폰이 폴더블 관련해 갖고 계속 출시가 되고 그게 접는 폰이죠. 그러니까 위로 접든 옆으로 접든 간에 접는 폼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제 집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자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관련된 국내 유일의 회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에 그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 가격을 24만 원까지 제시했어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더 상향시켰는데 목표가를 아무래도 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현재 장에서 그렇게까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 리포트가 나와서 좀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뭐 거의 바로 반영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몰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꾸준히 그러니까 대형주 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아직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건 아니다라는 쪽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자, 뭐 또 아는 게 있습니까? 핵심은 애플 출하 전망 상향이 오늘 뭐 삼성전기부터 그 외의 부품주의 반등까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플의 아이폰 출하 전망 상향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애플에서 아이폰 폴더블 중간에 폰에 목적으로 대해서 빼버리면은 이게 막 뒷꼬여버리기 때문에 네, 아이폰 폴더블 전망이 기존 2026년대 이 800만 대에서 1000만 대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기존에는 600만 대에서 아이폰 800만 폴더블 폰? 대였는데 네, 아이폰 맞습니다. 폴더블 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출하가 되면은 수요가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의 한 30%, 40%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MLCC 부품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는 핸드폰, 자동차만이 아니라 로봇에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최근 로봇 섹터의 상승과 함께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MLCC가 이제 뭐 멀티 레이어 세라믹 컨덴서, 다층 뭐 세라믹 컨덴서, 아유 용어도 어려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기를 머금고 있어서 약간 전기적인 장치들이 바로바로 전원을 켜면은 이게 전기가 계속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잠깐 머금었다가 또 꺼졌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LCC인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MLCC는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무라타, 정확히는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무라타 제작소가 1위, 그다음에 삼성전기하고 중국, 대만의 야이게하고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라타 제작소의 주가는 어제 그 김종일 의사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주가 반응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전기만 이거를 우리 시장의 특징인지 뭐 오르는 주가에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삼성전기는 MLCC의 전체 매출 비중이
상당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등식을 매긴다면은 이게 논리가 중간에 하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고리가. 그러니까 무라트 제작사나 야이게나 같이 막 글로벌하게 아까 말씀하신 공급이 타이트해가지고 미쳤다 이런 정도라면은 오케이 그러면 뭐 이건 그냥 가는 거죠. 하지만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만 삼성전기만 이렇게 돼서 뭐지? 뭘까요? 아마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양상이라면은 글로벌 시장의 종목만 오르는 거 보고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과거에는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 시장 보면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툭툭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인 것 같아요. MLCC 관련주인 것 같은데 MLCC 관련주 좀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는 종목도 있고 대표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 같은 것도 MLCC의 대표 주자로 보고 있는데도 그 종목들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뭐 그러니까 리포트 영향이 일단 큰 것 같다. 그리고 가격 대비 목표가가 현재보다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장 자체가 그렇게 썩 괜찮지 않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그냥 몰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오를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하루에 이틀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지고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급등해서 매수하기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장중에 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쪽으로 보고 그냥 빠져도 이건 그냥 빠질 것 같지 않다. 좀 마이너스 것까지 나왔다면 이건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매매를 들어가셔야지 그냥 올라간다고 그냥 따라갔다가 뭐 1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10% 이상 올랐는데도 따라가 갖고 했다. 뭐 상한가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의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 MLCC라는 게 중요한 게 그 크기와 용량, 열 전도, 열 발생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쪽에서 하이엔드 거로 나온 게 층수가 한 3배 정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크기는 면적을 한 10배 정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당히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국내 유일한 양산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뭐 글로벌적으로는 스마트폰용, 그리고 자동차용, 노트북용 AI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쓰임새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수요는 있고 거기에 따른 공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이제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그 가격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상승 쪽으로 보고 단기 상승 보고 꾸준히 매매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작사와 차이점. 무라트 제작사? 네, 한국에서 더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요. MLCC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MLCC에 대해서 오늘 애플 아이폰 폴더블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긴 한데 여기와 덧붙여서 기판도 함께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AI 분야에도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출하량이 함께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에 동시에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함께 만들고 있는 카메라 모듈 역시 로봇까지 확장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진할 거라고 생각했던 레거시 분야, 핸드폰 분야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뭔가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종목 자체의 수급의 주체가 기관입니다. 네. 펀더멘털이 된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야기하고 온 24만 원이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기관이 똑똑할 것 같죠. 멍청해요. 방송용은 아닌데 막 지르는 애. 자, 목표가 24만 원 제시한 24만 원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2021년도의 고점이 2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쭉 그래갖고 선 찍어가지고 대충 23, 전고점까지는 갈 거예요. 뭐 지금 업황이나 뭐 잘 좋으니까 알겠는데 별로 그렇게 지금 가격에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인서울 고문은 그래도 매수 전략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국내 이제 컨덴서가 아니라 MLCC 그렇죠. 세라믹 컨덴서니까 그 관련 기업들은 뭐 삼화 컨덴서, 그다음에 삼성전기, 아바텍, 아모텍, 코칩
뭐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도 어떻게 보면 결국 같은 이슈가 또 끌어당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파인엠텍입니다. 이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된 기대감이 이 직접적인 힌지부터 폴더블 폰 관련 부품주까지 오늘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파인엠텍 12.61%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역시 파인엠텍의 주가가 최근 급증했지만 여전히 주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평가인지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는지는 오늘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선희 고문이 파인엠텍 힌지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비슷한 관련주인데 이제 상당히 좀 빠르네요. 오늘 거래가 오전장에 지금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돼요. 외국 그 대주 지분이 지금 30%가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총 나온 수량이 3,700만 주 계산하면은 오늘 거의 유동 물량의 반 이상 거래됐다.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낮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의 신고가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래가 터졌다. 기술적으로는 매도 국면이에요. 매도 국면인데 최근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가장 가벼운 거 따라가는 몰리는 그런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승은 보되 따라가서 먹을 거는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이것도 장중에 조정 받을 때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 매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올라간지만은 짧게 매매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중이고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아져요. 2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 53억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적자로 전환했어요. 재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00억 났다가 작년에 한 80억 적자로 돌아섰다가 올해 1분기 적자 이후에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실적은 완전히 흑자로 올해 온기까지 가면 흑자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실적 기준으로 올라가고 최근에 이것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를 한 회사가 16,5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좋고 가벼운데 내용 있고 목표 리포트 나오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따라가는 거고 실제 주가 올릴 거는 외국인이 올렸다가 최근에는 기관이 받아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승 쪽은 보되 좀 그렇게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좀 생각할 거리, 종목 선택에 있어서 고민해 볼 만한 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지금 힌지 분야에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서 파인엠텍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비교해봐야 할 종목이 동시에 KH바텍이 네네네. 있습니다. 둘 다 힌지 분야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파인엠텍은 비교적 후발주자고요. 작년까지도 내장 힌지 중심이었다가 이제 최근 외장 힌지로 제품군을 확장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삼성만이 아니라 오포, 비보 등 중국사 부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1986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가장 이 힌지 업계의 강점으로 꼽히는 기술은 KH바텍이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KH바텍은 삼성향 폴더블 폰 관련 부품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저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자동차 안에 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꺾여서 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힌지까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장주인 파인엠텍과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 사이에서 어떤 기업이 정말 주가를 쏘아 올릴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KH바텍도 내공이 있었죠. 근데 한번 삼성한테 까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삼성은 스타일이 좀 그런데 한번 이렇게 데미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안 써. 뭔가 그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KH바텍이 누러지고 파인엠텍, 그러니까 파인텍이었죠. 이제 M을 왜 넣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파인엠텍이 올라오면서 말씀하신 내장 외장 힌지 뭐 좋죠. 좋은데 너무 이제 반복되는 이슈가 됐고 폴더블이라면은 또 이제 끌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UTG. 네. 그죠? UTG라는 표현도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쓰고 뭐 이게 용어가 많아요. VTG도 있고 FTG도 있어요. VTG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Variable Single Glass.
그다음에 VTG는 폴더블 스윙 글라스. 그건 뭐 외국인들 쓰기 나름이거든요. 울트라 스윙 글라스는 이제 UTG라고 우리가 쓰는데 도윈시스하고 이제 UTI를 많이 네. 하죠. UTI가 어제 CB를 400억대인가 한번 찍은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뭘까? 시장에서 그 궁금해해요. 네. 애플 향으로 묶여 들어가나? 코닝하고 이게 연결 들어가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UTI를 조금 관찰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힌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신선하게 아까 뭐 새로운 화두거리를 던져준다면은 UTG라는데 이제 우리 전문가 나오신 대부분 도윈시스를 얘기하시잖아요. 삼성 SDC 향으로. 근데 삼성 조금 이게 껄떡지근한 게 좀 있어. 아씨 뭐라 표현했지? 아 큰일 났네 이게 자꾸 유튜브처럼 방송이 돼가지고. 네. 네, 참고만 하세요. 네. 그 외에 새로운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선한 걸 찾아야 되는데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뻔해요. 다 뻔해가지고 돌고 맨날 돌리고 이게 좀 이렇게 확장을 잘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그 요인이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재방송 같잖아. 그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뭐 UTG가 됐건 힌지가 됐건 폴더블 폰에 조금 새로운 이슈가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이폰에서 그동안 아이폰은 역사상 접는 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 우리가 아날로그, 그러니까 뭔가 아날로그라 말씀드리긴 뭐지만 그 스타쉽인가요? 진짜 모토로라에서 나온 그 옛날엔 그런 폰이 스타텍이죠. 네. 그래서 그런 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오면서 거의 뭐 이제 일반 형식화된 어떤 일자폰이었는데. 아이폰에서 아마 그런 쪽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혁신적일 것 같고 수요층이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이 관련돼 갖고 수출하는 기업은 연관된 회사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좀 전에 우리 이정환 선수 얘기했듯이 지금 KH바텍하고 파이낸텍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파이낸텍이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부담스럽다라면 저는 KH바텍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대안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KH바텍의 시총이 3천억이에요. 근데 파이낸텍의 시총이 4,300억이거든요. 더 높아요. 근데 실적은 KH바텍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거의 한 7배 정도 영업이익이 더 나요. 그리고 매출은 거의 비슷한 약간 좀 KH바텍이 좀 더 많거든요. 그 영업이익도 훨씬 낮고 그리고 주가를 크게 월 단위로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파이낸텍은 거의 신고가 아주 역사상 강하다면은 가벼워서 올라간다는 건 이해하는데 길게 시간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내용 있는 회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좀 장기 투자에 필요한 거는 더 EKH 쪽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데 어떻게? 저는 뭐 두 기업 모두 다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좋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애플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북미향을 고를지 중국을 고를지 한국 기업들이 골라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은 테스트 중에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북미의 UTG 그리고 힌지 관련 기업들의 PER이 한 20배, 30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아무리 오늘 쏘아올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는 밸류, 현재 주가 자체가 훨씬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자 본인 아이폰 써요? 네, 아이폰 쓰고 아이폰 있습니다. 쓰네. 폴더블 폰 나오면 바꿀 거예요? 아니요, 안 바꿀 겁니다. 네, 그럼 됐어요. 그리고 그 소비자의 기호, 네. 주변에서 뭐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는 게 더 이게 빠를 것 같아서. 가장 큰 게 왜안 바꿔요, 금액적인 근데? 부담이에요. 금액. 지금 아이폰에서 폴더블 폰이 나올 때 예상되고 있는 가격이 시장에 돌고 있거든요. 뭐 2, 300 네, 정도 돼요? 267만 원 선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뭐 냉장고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핸드폰을 2022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오. 그때도 좀 큰 맘 먹고 샀거든요. 제품 들면 홍보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 돼. 네. 그래서
금액이 아무리 출하량이 늘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정말 사야지 이 출하량이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금액을 좀 잘 측정해야지 오늘의 예측과 오늘의 주가가 정당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알았어요. 듭니다. 약간 모순이 생긴 거예요. 본인은 안 바꿀 거면서 힌지와 그다음에 이제 뭐 UTG, 폴더블 폰 이슈 조금 적극적이라면 물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산업은 산업이니까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고 자 그런 정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올라가는 기업만 또 매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네. 좀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인선님 고문 혹시 보시는 기업 짧게만여도 혹시 없으면 굳이 짜내실 필요는 없어요. 짜낼 건 아니고 일단 저는 지난주에 한번 올릭스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미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종목은 많이 다른데 스피어라는 종목이 하나 스피어? 있어요. 예,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항공기 뒤에 네네네네. 부착하는 건데 이게 급등을 했다가 푹 쉬는데 기술적으로 좀 딱 붙었어요. 근데 실적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그냥 끝날 것 같지 않다. 상당히 고가에서 움직인 건 맞아요. 그래서 신고가 올라갔다 뚫고 지나가서 봉을 길게 만들어 갖고 급등하지 않겠어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이제 팔아제껴 갖고 엄청나게 지금 조정을 이게 시간적 조정을 받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딱 20주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려 있는데 역사적으로 깬 적이 별로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그 종목 한번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네, 보시는 기업이라고 일단 뭐 특수학금 중개사인데 사실 브로커 회사거든요. 그럼 HVM도 같이 이때 연결이 됐잖아요. HVM 주가도 꺾였는데 네. 그건 이대주주가 자기 물량을 팔고 싶어 한대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